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시당 사무처장 맡고 있는 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간단한 식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내 책자 갖고 오셨죠? 받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축사와 그리고 오영식 박원순 당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당원 여러분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제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잘 안 보입니다만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시청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순국 선열 및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김근태 고모님,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짧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좀 모자라신데 뒤에 좀 자리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휴대폰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살펴보셔서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오마이TV와 팩트TV 등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시면 좀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휴대폰 내지는 소란스러움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더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2부와 3부 순서에 당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신청을 미리 해 주셔야 저희가 말씀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행사장 잠깐 밖에 그 데스크에 여러분들이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다 꼭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2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명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혹시 나가시기 그러면 여기 주위에 있는 저기 스태프들 저기 표찰 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빨리 주시면 저희가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직접 발언하시거나 혹은
발언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문서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꼭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더 뜻깊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빈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영식 위원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은 조금 이따 제안 설명 시간에 같이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진부터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금천구의 이목희 의원님, 주인으로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목희입니다. 이거는 각본에 없던 일입니다.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이 기본을 바로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의 기본이 뭐냐 하면 정체성, 공정성, 민주성, 투쟁성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하고, 왜 우리가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가 하면 지도부가 정체성에 어긋나는 걸 들고 나왔을 때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당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인사와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일을 하면 당이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언제 국민들로부터,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면, 단호하게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하지 않거나 단호하게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에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 공정성, 민주성, 투쟁성, 이것만 똑바로 세우면,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지지도 차이가 20%가 넘습니다만, 저는 이것만 똑바로 해도 10% 이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부가 전략기획, 홍보기획, 정책기획 역량을 잘 발휘하고, 대선이 다가옵니다만 미래 비전과 정책을 잘 만들고, 이것을 지지자 국민들로부터 진정성, 신뢰성을 인정받으면 대선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신뢰성 한마디만,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했을 때 폭발적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대선에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가 상대당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종편 등에 의해서 많이 퍼뜨려졌겠지만, 상대당, 상대 후보의 말에 진정성, 신뢰성을 더 인정하는 게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비전과 정책을 잘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 신뢰성을 인정받으면 대선 이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선거 왜 지느냐? 기본을 똑바로 안 하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앞으로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당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잘 새겼다가 우리 당내에서 여러분의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당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딱 한 분만 제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미애 의원님들도 다선이시니까 추미애 의원님이 대표로, 국회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십이 있다 하는 것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정치가 길을 잃고 지도자가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죠.
보람의 공원에서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시대 과제, 독재 타도를 우리의 시대 과제로 설정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람의 집회를 한번 할 때 누가 왔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구두를 닦는 분, 1,000원짜리 코 묻은 돈 그거 꺼내서 헌금함에 넣어 주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은 사장님한테 이미 다 탔은 월급을 갑을 받아와서 정치 헌금을 내주었습니다. 세월호로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시절에는 아마 지금보다 민생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그 민생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갑시다. 하는 것이 바로 방향 제시이고 정치 지도자가 정치 집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해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걸 깨우치는 것이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길을 묻기 위해서 길 잃었다는 것을, 지도력을 잃었다는 것을, 정치 본연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잃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길은 찾아질 것입니다. 길을 찾아 나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면 해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네, 애당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 분만 더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 많이 좋으시죠? 장소가 예, 별로 안 좋으시나 보네요. 예, 예, 금천구에 이게 좋은 토론의 장소를 빌려주시고 행사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이 길을 잃으니까 대한민국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야 대한민국이 제갈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이 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가고 이렇게 여럿이 함께 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들, 우리 새정치연합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인사 말씀 못 드렸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는데 혹시라도 서운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인사말 못 들으셔서 서운하신 분들 큰 박수로 그냥 이번 같이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개막 개회식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본 토론 행사를 진행하실 사회자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관악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정태호 당원께서 2부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태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도 당 생활이 평민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한 30여 년 돼 가는데요. 이번만큼 참 힘든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 나가 다녀보면은 정말 제가 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이 오늘 행사의 주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을
당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썬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이런 주제인데요. 행사의 취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이 자리는 당원 여러분께 그 길을 묻는 자리이니만큼 오늘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대표 선수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답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사회자로서 우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일 전부터 저희들이 일반 당원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었습니다. 당원들께는 팩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그 자료집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또 발표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도 1부와 2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당에서 첫 번째 행사이고요. 두 번째로 10월 26일 날 두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마쳐지면은 전체 서울시당 당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6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필요하신 일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무는 첫 문으로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오영식 당원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 상황상 저희가 정식으로 하면은 다 전 시당위원장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당을 함께 해왔던 위원장 오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휴일 오후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바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쁜 와중에 잠시 호흡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려운 상황과 당의 위기를 염려해서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걸음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정감사를 한참 준비하셔야 되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일부러 쪼개서 이렇게 당원의 한 분으로서 참석해서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또 위원장님들 그리고 시구 의원님들과 각 지역의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 이 지역 금천구의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구를 지역으로 두고 계신 이목희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결론적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당을 어떻게 다시 세워서 당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격이 없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당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내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이야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에 이렇게 거리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당이 어렵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제가 돌아볼 때 저희가 야당 시절이던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던 어렵지 않은 시절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당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앞서 몇몇 분들께서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더 나아가서 2017년 대선에서 집권당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길을 잃었다, 위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지난 시기에, 지금 이 시기가요, 지난 시기에는 어떠한 관객으로 때로는 대상화되고 객관화되어 왔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와 역사 발전에 그야말로 주인공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의, 이 시대의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것, 이게 역사 교과서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그거를 아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당에 있어서는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당원들의 참여, 당원과의 소통, 그리고 당원과의 공감 속에서 당원의 권리와 책임들을 온전히 실현시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당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시대에 정당 정치가,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사유화되고 정치가 아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국민을 이야기하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주요한 의사결정과 정치의 방향 속에서 배제되어 있고 또다시 대상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당의 위기는 1차적으로 이런 데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소통을 못하고 당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당을 떠받치는 동력으로서 역할하고 있지 못해온 것은 과연 아니지 않는가. 그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위기의 1차적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시대정신과 이 시대적 과제, 시대정신과 호흡하고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집권당이 되기 위한 출발이기도 하고 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국민과의 공감, 통합과 변화, 정의와 지속가능한 성장, 분권과 협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중요하게 공유해야 될 가치이자 정신이고 그로부터 시대적 과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2017년의 집권 전략과 비전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를 위해서, 앞서 이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당의 전략 기능, 홍보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됩니다. 당의 주인으로서의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이 당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열려있는 열린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당 속으로 수렴해내고 이해관계들을 대변해내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당을 중심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집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면에서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리더십을 세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혁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의 하나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대단히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한 설득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한 설득의 결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워내기 위해선 반대로 팔로우십을 세우는 노력들을 당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내의 윤리성의 강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고하게 강화시켜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에 나온 안입니다. 당의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저는 더 나가서 전당대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윤리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서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중립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당의 기관과 규율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당이 새롭게 정립했으면 하는 혁신의 과제고 개혁 과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당이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도 당원들께 강조하고 약속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당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을 지향한다면 적어도 당원 교육 연수를 위한 연수원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에 그러한 당원들의 교육 연수가 연수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한 것을 보면서 결속하고 마음을 모았던 시절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러한 연수원 확보를 통한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 기능의 대폭 강화, 이번 기회에 꼭 당이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희에게는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은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것은 치열함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당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치열함과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60년의 전통을 갖고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정통 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영식 당원님의 기조 발언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통, 비전,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 당의 규율,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길은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당의 길을 한번 밝혀주실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당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이 타운홀 미팅에 맞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식의 파괴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스티브 잡스 같습니까? 네, 저는 아이폰 대신에 이런 빨간 수첩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본래 민주당은 우리 새정치연합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는 사실은 우리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그 당시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차로 당원들을 막 실어 날랐고 저는 무소속 후보로서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약속대로 당시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당하면서 밝혔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첫째는 인터넷 정당을 만들자. 사람들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 정치를 하자. 사실 지금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그러는데 저출산이 우리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놓고 싶어서 안 놓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두렵고 힘든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란 말입니까? 수많은 정책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저는 직장인이나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특히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사실 전문가들이 지성인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 새정치연합의 당원으로 기꺼이 가입하고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어디입니까? 정의당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요. 거의 한 1000명의 당원이 가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한 30% 정도는 우리 새정치연합이 싫어서 가입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뼈아프게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적어도 서울시당의 절반 우리 서부권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전부 초청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시의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뭐 아주 우리 골수당원 빼고 나면 몇 명이나 여기 모였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요
서울시 1000만 인구의 10%는 10%는 너무 많죠. 10%는 뭐 100만 명 모이기는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는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셔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이, 당원들이 과연 얼마나 모여 있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맨날 우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영호 우리 서대문 위원장님 안 오셨죠? 제가 듣기로는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쉽게 모일 수 있게 카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훨씬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아까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당 연수원을 만들 필요도 있거니와, 저는 당 연수같이 그렇게 조직적이고 큰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도의 강좌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희망제약소라는 조직에서요, 이 50세 이후가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잖아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딱 은퇴를 하고 나면 인생에서 너무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게 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는데요. 제가 시장 되기 전까지 한 13회 정도 열었는데 3개월 정도의 코스입니다. 한 600~700명 정도가 수료했어요. 이분들이 제가 뭐 선거 때나 지금까지도 아주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시는 아주 강력한 자원봉사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는 걸 열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지금 갈 곳 몰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경제라든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뭔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이 친구들이 가서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런 좋은 새로운 비전의 모임들을, 강좌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게 1기 졸업하면요, 1기 회장과 총무가 생겨나죠. 2기 회장 총무 생겨나죠. 이게 한 5기 지나가면 총동문회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사실 뭐 의원님들이든 또 우리 당직자들이든 저는 다른 어떤 정당보다 사실 지성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강사로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 조직, 이 사람들을, 인재들을 축적해가고 그게 하나의 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무너진 조직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옛날에 아까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는 연청이라는 조직도 있었고 그런 젊은 제사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었죠. 비록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그런 인재들이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강력한 군단이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제안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1% 10만 명 사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웃으신 분 계시죠? 제가 참여연대 만들었고 아름다운 재단 만들었고 희망작소 만들었습니다. 다 10,000명은 됩니다. 1년에 한 달에 10,000원씩 냅니다. 10,000명의 회원이 있으면요 1억이잖아요. 그러면 50명의 간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50명,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50명이 모이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당에 50명의 상근자가 없죠? 아까 제가 대변인님 물어보니까 월급도 못 받는데요, 상근하는데. 우리 월급 좀 모아 드립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원을 제대로 모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뿌리 근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아까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칙과 비전을 만들고 아주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 바닥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저는 제대로 하는 일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 트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의 정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는요, 이 내곡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초구에. 그러니까 이 내곡동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주택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갔더니 그냥 민원이 그냥 뭐 막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산사태처럼 밀려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고전에는 제가 시장당 재선된 이후에도 위례 신도시 갔다 왔죠. 마곡 신도시 갔다 왔죠.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현장을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장도 다녀야 되지만,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님도 다녀야 되지만, 저는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들과 접촉하고 어려움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주 이것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어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현장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사실 뭐 여기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제대로 모아내서 그것을 입법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저는 지지율, 신뢰, 지금 20%죠.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해내면요, 한 달 안에 10%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야, 어떻게 신선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당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타운홀 미팅의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재작년 2012년 대선 때부터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정치권에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하튼 우리 박원순 당원님이라 그럴게요. 당원님의 좀 핵심적인 단어로 저한테 다가온 거는 현장과 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우리 당에서 한 10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왜 우리 당은 안 되고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제 마음속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의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론조사를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당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FGI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과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당의 최성훈 정책국장이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시당의 정책기획국장 맡고 있는 최성훈 당원입니다. 그 화면 틀어주셔도 되고요. 무선 마이크 없나요? 무선 마이크. 이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전 여론조사를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대의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FGI를 실시하였고요. 한 번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권리당원 전수,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ARS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지역대의원분들과 FGI를 했던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총 3가지를 크게 여쭤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대의원분들이 갖고 계신 이미지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개선 방안이 뭔지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 그다음에 ARS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FGI를 통해서 나타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게 부정적이고 보시기에도 조금 안쓰러운 것들이 많죠. 뭐 탈당하고 싶다, 슬프다, 인물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단합이 안 된다, 계파 갈등이 심하다, 리더십이 부재하다, 정책이 없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함께 느끼고 있을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수치스럽고 내용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공개를 안 할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더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지는 이렇고요.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당하고 싶다라는 대의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인데 지금 우리 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탈당을 하고 싶다. 당원인 나도 하는 행태를 보면 탈당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쩌겠냐. 그러니까 지지율이 18%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슬프다라는 분은 민주당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대중정당,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의 모습치고 너무 초라하다 못해 창피하다,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격정을 토로하시면서 이렇게 눈물까지 비추셨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크게 이미지만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과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리더십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 개발, 서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너무 호남색이 강하다. 지역색을 좀 타파를 하자. 그다음에 똑같이 연구원이 있고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민주정책 연구원이 있는데 왜 민주정책 연구원에서는 만들어내는 게 없냐. 인재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역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노인층,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기반 확대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당의 당면과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단결, 그다음에 자기 혁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럼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독단적이다. 그다음에 일부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민과 중상층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뚜렷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없는 것 같다. 얼른 확보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한 당내 공천제도, 그다음에 당원 관리 및 지역위원회 쇄신.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권리당원분들이 아니고 지역대의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층 면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관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관리 문제나 지역위원회 쇄신 문제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취약계층 강화, 그다음에 리더십 강화, 그다음에 분권 정당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 FGI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의 주제를 여러분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였고 이 FGI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권리당원 전수, 그 다음에 일반 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 이제 ARS 유무선 전화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지만 2,701명의 권리당원들이 응답해 주셨고 시민들은 1,030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간 질문들이 새정치연합의 문제점, 그다음에 당면 과제, 그다음에 리더십 부분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기 당대표의 선호 유형, 그다음에 우리 당의 이념 및 노선 선호도, 그다음에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의 냉정한 평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평가, 여기 몇 분이 와 계신데, 그다음에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지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인데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질문이 84.5%, 그다음에 긍정적인 대답이 15.5%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 시민들이 대답하신 거고요. 이제 조금 심각한 게 이제 부정적인 게 84.5%지만 매우 잘하지 못한다가 50.7%입니다.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정말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권리당원과 서울시민 동시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서울 시민들께서는 개파 갈등 및 반목에 대해서 37.8%, 권리당원은 개파 갈등 및 반목에 대해서 47%, 40.7%.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나 시민들이 어쨌든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개파 갈등 및 반목을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정부 여당의 견제 모습 실종, 혁신 노력 부족, 뭐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건 개파 갈등 및 반목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만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분들이 과연 어떤가? 그랬더니 일반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가 36.5%, 비슷하다가 43.6%, 뛰어나다가 19.9%입니다. 이제 뭐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좋게 해석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비슷하거나 못하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는 현재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불공정하다가 65%, 그다음에 대체로 공정한 게 30.3%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저희 이제 FJ 할 때에도 공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 공천의 과정성, 투명성, 그 흐름들에 대해서 좀 매우 불공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를 해달라고 여쭤봤을 때 뭐 민주적이다가 44%, 그다음에 비민주적이다가 56%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경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특정한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저희가 전화면접 조사도 했는데 전화면접 조사 결과는 이거보다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 전화상담원들과 실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지금 어쨌든 당내 민주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좀 관여도가 떨어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시급한 당면 과제가 뭐냐?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슈를 선도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냐? 아니면 개파주의를 타파해야 되냐? 아니면 분권 정당을 지향해야 되냐? 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서울 시민과 권리당원 전수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 저희 당의 아까 이제 이목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딘지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리더십 문제가 계속 나와서 드려봤던 질문인데요. 그 우리 당의 차기 당대표로 어떤 유형을 선호를 하냐라고 서울 시민과 권리당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파를 초월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뭐 당내 소통도 중요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파를 초월해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 4가지였는데요. 당연히 이제 극보수는 없고 이제 진보냐,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 보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 시민 그다음에 권리당원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이 나가야 될 방향은 중도 보수가 아니냐, 거의 과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이 이렇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개선해야 할 방향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과반에 가까운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의 권리당원분들은 51.1%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일반 시민 조사할 때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결과 자료를 세부 데이터를 다 말씀드리고 하면 뭐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랄 것 같고 이 당원분들의 목소리나 오늘 현장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짧게 발표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예, 그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당의 그 이념적 방향으로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중도 진보라고 돼 있었죠? 예, 말씀 잘못하신 거죠? 예, 중도 진보랍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 평상시 생각하고 이번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론조사가 100% 맞다고 그러십니다. 뒤에 계신 당원께서. 그래도 맨 마지막 조사 결과 시민과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50% 이상 정도는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시장님 나가시네요. 나가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이 여론조사와 함께 또 저희들이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든 것인데요. 일반 당원, 이게 1부에는 일반 당원이고 2부에는 여성, 청년, 노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두 편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요. 한번 봐주시죠. TV를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권리당원 하석태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문제와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1년 63세의 나이에 겨우 70석의 의석을 가지고 13일 동안 목숨을 걸었던 단식 투쟁을 했던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도적으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후보, 심지어는 구의원을 뽑는 그런 모임에서도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후보자를 뽑을 때 진정으로 정책과 인물 위주로 뽑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민주당은 아래로부터의 공천, 아래로부터의 혁명,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당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행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개방형 이야기하는데 당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개방형이 무슨 말입니까?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내 활동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 지방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식 박기춘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은 모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방의회를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 당도 지방의원들을 중용하여 국회의원 비례는 최소 5석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등포 갑의 권리당원 이병로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살맛나는 정당이 돼야 되고, 국민이 지지를 받으려면 정말 100년, 200년 지속적으로 가야 될 정당이라고 돼야 된다고 본다. 사라지는 정당이 아니라 살맛나는 정당,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정당에서 사계절 내내 우리 국민이 춥고 떨고 있을 때 눈높이에 맞추는 후보가 탄생돼서 정책 개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제대로 옷을 입고 나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보듬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 노약자, 약자들을 상대로 쌈박질을 하고 이런 보호해줄 대상들을 핍박을 가해서는 안 되고, 없는 서민, 중산층,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대변자로 되지 못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제2의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정책을 크게 발굴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태가 되고, 그리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루면 저 역시 좋아할 것이다. 앞으로 꽃피는 봄날이 오고 이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송파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용호입니다. 구의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작년 대선 이후에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 1년 6개월 동안 그 독서 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시민과 그다음에 교양이 있는 당원으로서 크기 위한 기초 소양 교육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는 당원, 그다음에 최소한 그 매스컴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원으로 클 수 있는 그 교양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향후 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내실 있는 그 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을의 김영호입니다. 시민카페길은 지난번 총선 때 제가 패배한 후에 많은 반성과 고민 끝에 만들어낸 지역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시민카페길에 오시면 진한 커피향과 음악과 또 많은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친절함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문화가 우리 정당의 힘이 돼서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따뜻하고 기쁘게 모시겠습니다. 시민카페길에 꼭 한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불안감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당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도 2017년 대선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여의도에서만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당원들과 시민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장 작은 단위에서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했던 이야기, 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했던 사례, 전국 읍면동 우리네 힘든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계신 우리 동지들의 땀방울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의 위기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촉각을 외부에서 우리 각자의 내부로 돌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일구어온 다양한 삶의 작은 모범들을 공유하며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매 순간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청년 여성 또 노인 목소리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 행사 제목으로 치면 지정 토론, 토론자들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10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구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했고요. 이분들이 3분 이내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꼭 3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 중에 혹시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뭐 현장에서 논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우리 당의 갈 길을 위한 그런 쓰디쓴 말이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오늘 지정 토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죠. 개파 문제, 그리고 이 당대표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이런 저희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죠. 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국민들의 일반 여론이 제대로 당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 당원과의 소통 문제가 2번째 주제고요. 3번째로는 당의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민생 현장에 가자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당하고 세게 싸워야지, 투쟁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 투쟁과 민생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노선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의 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들의 이 의견을 모아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런 말씀을 10분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실 분인데요. 우리 유동균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네요.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 3분 이내에 깔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울의 유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원분들은 다 알죠.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국회의원분들이 마이크 잡으면 박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이 제가 잡으니까 박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그 2011년 경선할 때 민주당 뭐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선거 총괄했던 사람으로 민주당에서는 전혀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경선에 당원을 동원한 적은 없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당 지도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근 30년 가까이 야당하면서 사무국장 13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저는 우리 당이 SNS, 사이버에 약하다. 이번 세월호를 제가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월호법 해가지고 22가지의 유언비어가 제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한 5명한테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거기에 보면 충업이 건립, 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뭐 TV 수신료 감면, 조세 감면, 뭐 형제 자매들에 의한 혜택, 말도 못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22가지가. 이걸 보면 마치 세월호법은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22가지의 유언비어가 아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되다라고 어느 누구도 당에서 우리한테 문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수사권 독립, 그 다음에 기소권 등은 쏙 빼버리고 야당한테만 화살을 돌려가지고 대포를 쏴대고 있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포를 쏴주는데 우리 당원들은 한번 싸워보려고 M16 소총이라도 들고 있는데 총알도 주지 않습니다. 당에서 총알이라도 줘야 우리가 싸워볼 거 아닙니까? 무슨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 주는 게 뭘 주느냐, 우리는 M16을 들고 있는데 M1 소총알, 칼빈 소총알을 갖다 주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원하고 당 지도부가.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의 길은 없다. 당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SNS, 사이버 공간을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유언비어성 문자가 오면 바로 당에서 받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SNS 대응 잘하자라는 말씀인데 정말 고마운 거는 시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다른 분을 지정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시간인데 이게 지정 토론 10분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미리 지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현장에서 토론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그 자료집 55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메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진행 그 주변에 있는 저희 진행위원한테 주시면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10분을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지금 1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0분을 정해서 2부 때 10분이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뭐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은 그냥 글로 적어서 주시면은 저희 나중에 대변인이 그걸 모아서 또 의견으로 취합한 그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분은 임재원 당원 어디 계신가요? 예, 이쪽에 계시네요. 오른쪽에 계시네요. 자,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구로울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원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공감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뭐 다 계시죠. 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당원들하고?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밑바닥에 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선거 때만 보이고 평상시는 얼굴도 안 보인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줘서 당선이 됐으면 보답을 해야죠. 보답도 안 하면서 무슨,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거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지금 뭐 정책 노선을 결정할 때 지도부와 공직 후보 선택할 때 당원과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건 뭐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줄 세우기, 공정권자에 잘 보이기, 그거로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했어요. 또 하나, 당원과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당원들이 의기소침하고 있고 적극적인 무슨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또 아까 그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트랙 그거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신경 쓰기 싫은데. 여기 계신 분들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나 있던 당원들,
이분들한테 공을 들여서 관계 복원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부분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상시에 소통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우리 성북구청장이신 김영배 당원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도 하시고 함께 의견도 많이 나누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기초단체장들도 전국에서 모여서 81분이신데요. 절반 이상이 모여서 토론을 좀 길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을 포함해서 간단히 전할 겸 제 생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그 정권도 결국 더 이제 그 정당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게 보자면 정당이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보자면 우리 동네에서 당원의 구조부터 저는 새롭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국 노동당도 당원을 4등분을 나누어서 정책당원이나 준당원, 온라인당원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새로 영입하고 조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당의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새롭게 짜고 더 많은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삶을 돌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현장,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치는 저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여기 오신 것처럼 일반 당원, 아주 중요 당원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지방단체장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시당과 중앙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구조를 짜야 될 텐데요.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정당이 정말로 우리 동네 주민들의 삶의 핵심적인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고 그 정책을 우리가 주도로 만들어내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당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구조와 당의 운영 방식을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실천하고 동네 안에서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당으로 함께 혁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역 행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섭 당원님, 저기 계시군요. 저 왼쪽에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을 지역구 당원으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제 소신껏 우리 주민들 속에 듣던 걸 바로 기재를 했습니다만, 하기 전에 우리 은평구 의뢰 우리 고현호 위원장을 여기 계신 의원들 앞으로 우리 을구 주민들의 힘을 좀 듬뿍 실어주시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의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소리를 많이 경청하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소통함으로써 우리 당이 뭉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모바일 투표는 절대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공정치 못한 모바일 투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은평구 을은 문제의 구역이므로 앞으로도 중앙에서 은평 구민을 무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씨를 뿌릴 것입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은 12년 동안 지역 관리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고현호 위원장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또한 절대적이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앞으로 철새 정치이나 전략 공천으로 이런 사람을 을구에 공천을 준다라면 그건 결코 발벗고 나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이 없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 여기 계신 국회의원 막강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미숙하고 이 소생이 여기 와서 이 말을 할 때는 얼마만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가를 잘 분석하시고 알아서 빨리 하나로 뭉쳐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은 사실 지역마다 가면은 또 그 지역의 고유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또 우리 당 지도부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원외 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따라 고현호 위원장님 참 부럽습니다. 예, 대개 이제 우리 이런 토론회를 하면은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건 뭐 토론해가지고 이게 뭐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실천되겠어? 이런 의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 오늘 토론한 거 제대로 확실히 실천하도록 우리 비대위에 꼭 전달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약속 한번 받고 가시죠.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이연수 당원님. 예, 저기 계시네요. 마이크 갖다 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갑 고문으로 있는 이연수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당 생활을 신민당 70년대 신민당 시절부터 이 당을 오늘 이 자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실행이 안 돼요. 실천이. 첫째 실천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실천을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돼야 한다. 이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양천 갑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2의 강남보다
제1의 강남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양천갑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당이 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준 위원장님이 지역위원회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흐트러진 당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군권을 1등으로 다 당선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시고 오경식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당과 시당과 지역위원회가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면 소통. 왜 소통이 안 되냐? 지난번 6.4 지방선거를 놔두고 지역위원회하고 관계도 없고 성면도 없는 사람들이 시당의 각종 무슨 직위를 다 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위원회도 모르는 시당의 역할을 한다면 과연 지역위원회에서 제대로 선거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시당도 있고 중앙당도 있는 것이지 지역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분이 이런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대화를 나누고 해야 하는데 지난번 보면은요 전혀 일면도 없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천을 못 받고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전부 다 나가버리고 지금 지역위원회 한 번 안 와요. 이런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태 당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 왼쪽에 있습니다. 영등포 갑 지역위원회 김정태 당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빨간색 현수막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때문입니다라고 꼼수 전략에 맞서 저희 우리 파란색 프랜카드에서는 30년 수건사업 영등포구청에서부터 당산역까지 소음 대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위원회의 민생정치 사례 그리고 생활정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국민의 뜻을 잃지 못하는 정치 이는 존립 근거가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민생정치, 생활정치가 강조되고 다시 국민 속으로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 당원들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우리 영등포 갑 지역위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목요정책회의라는 지역위원회의 상설 정책 논의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부터 올해까지 거의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우리 지역위원회 간부진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지역 내에 민원이라든가 수건 사업들은 모든 탭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어렵다는 고압 송전탑 수건 사업 등도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특히 여성위원회를 봉사단체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봉사단체라고 하여서 지역 내 봉사활동은 물론 민생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당원들 격려사에서는 이게 품앗이 봉사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당원들이 지역 밀착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당원을 하는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 목표는 결국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추진 주체는 바로 지역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우리 당의 기초조직인 동시에 기반이 되는 거고 우리 당원들의 참여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원로 선배 당원처럼 우리 지역위원회 강화를 위한 중앙당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고 지역위원회 활성화는 정책위원회와 생활정치의 전진기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3분이 남았네요. 딱 예정된 시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으로 박찬우 당원님 어디 가신가요? 어디? 뒤에 계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로울 기간당원 박찬우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신민당 때부터 우리 당을 한 번도 당적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오면서 우리 당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전에는 옛날에는 민주화 때문에 압박을 받고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민주화 시대에서 이렇게 우리 당이 참 눈물 날 정도로 몰락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당원들, 나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저보고 한번 가서 속 시원히 있는 말 그대로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도와 선거 투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시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 되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거가 끝나면은 몇 개월 동안은 참 잘 챙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해서 이분들이 애로움이 뭔가, 괴로움이 뭔가, 또 잘 살고 계시는가를 확인한 분 한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런 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당원들께서 좀 도와달라. 이건요, 당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죠. 하나, 근본적으로 높은 지위, 또 당원들의 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항상 개인보다도 당을 생각하시고 당을 이해하고 당이 존재한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생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 속으로 뛰어들고 생활정치 속으로 뛰어들면서 많이 국민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100% 고맙습니다. 이 3분이 딱 되면은 마이크가 이 볼륨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진행상 어쩔 수 없음을 좀 양해 바랍니다. 다음 분은 김혜미 당원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갑 당원 김혜미입니다.
저는 꿈꾸지 않는 자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층이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한테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지 또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와 40대 이하의 우리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에 선배님들 계시신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와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원으로 등록하고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의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1,000원짜리 그냥 후원인이신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이들이 당과 밀접하게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엄마들과 커뮤니티를 하고 그분들과 작은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당원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래야만 살지 않을까. 우리 당이 살아야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이어야지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역삼각형이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에 좀 권하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 행사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임을 조금씩 나갈 때 당원들이요 젊은 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커뮤니티 지원, 동아리 지원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당을 믿는 그런 모든 그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지원도 생각하시고 정책으로도 좀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미 당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당원이십니다. 김호진 당원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갑에서 왔습니다. 구의원으로 재직 중인 김호진 당원입니다.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규혜이군 구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의 쟁취이고 선거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대선과 총선의 승리 방향에 대해 작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투표율의 증감이 우리의 승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논리. 다시 말하면 선거 때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 젊은 층이 또 많이 참여하면 무조건 지금의 야당인 우리 새정치연합이 유리하다는 공식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여야로 나누어 있듯이 지금의 젊은 층도 진도, 보수, 그리고 중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투표 동료는 우리 층 지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투표장으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 투표 동료를 해서 남 좋은 일 시키기보다는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 성향을 가진 젊은 층과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당에 흡수하는 방법, 그것을 먼저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어떤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것으로 10분인데 아마 오늘 9분이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9분의 지정 토론자로 나서신 당원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다고 힘찬 박수 한번 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는 참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새롭게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천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또 고민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칠 예정인데요. 2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토론입니다. 이 현장에서 토론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10분이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주제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텐데요. 10분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자유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부 끝나면은 좀 문 앞에 아마 그 신청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등록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5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시 54분이요.